안녕하세요. 자, 밤 10시예요. 좀 늦었는데 변함없이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장 마감, 그 리포팅과 브리핑하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분석, 그리고 좀 이슈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좀 단기간에 급락을 했죠. 그죠? 셀트리온 마감 상황을 보면 6.67%로 마감을 했고요. 헬스케어가 8.02, 그리고 제약이 9.51%. 낙폭이 좀 컸죠. 그래서 제가 오후에 영상을 좀 상당히 심혈을 좀 기울여서 그 내면적인 부분이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마인드 커트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에서는 앞으로 힘드실 때마다 그 영상을 좀 꺼내 보시면서 좀 이제 HTS를 한번 끄시고, 그리고 계좌 잔고를 실시간으로 자꾸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버릇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셀트리온의 펀더멘탈,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그 비전을 보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장 마감 볼까요? 코스피가 3085.90,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빠졌던 부분이죠. 코스닥은 964.44, 1.62로 빠졌고요. 자, 코스피에서는 자, 하락 종목이 626개, 상승 종목이 238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코스닥은요 1.62% 빠졌죠. 그리고 이제 상승 종목이 408개, 하락 종목이 927개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파란불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를 먼저 보게 되면은요, 삼성전자가 1.90, SK 하이닉스가 2.30%, LG화학이 뭐 3%대 빠졌고요. 현대차도 4%대. 네이버 셀트리온이 좀 많이 빠졌어요. 우리 셀트리온, 그죠? 가장 많이 빠졌고요. 네이버가 3.77%.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아셨죠? 제가 왜 오후에 방송 편성을 길게 했고, 자, 엄청난 메가토큰 호재가 나는데 밀렸던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그 값어치를 보시면서 주가에서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주가의 흐름에 변동에 마음의 심리를 타지 마시고 펀더멘탈을 보고 마음의 힘을 빼고 장기간 기업과 동행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장기간 동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 볼게요. 마이너스 3.3%대. 올라간 게 지금 시가총액서 거의 없어요. 기아차도 3.66% 빠졌고, LG전자도 4%대 빠졌고, 올라간 거 보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 거의 뭐 파란불이죠. 지금 시가총액 지금 50까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죠? 또 볼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까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좀 제일 많이 빠졌죠. 자, 그리고 다 대부분 올라갔던 종목보다는 LNF, 그죠? 2차전지, 양극재, 그죠? 그리고 뭐 원익 IPS, 뭐 많지 않아요. 콜마 BNH, 셀리버리, 뭐 상승폭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결국 코스닥도 대부분 다 파란불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그동안 코스피도 급등해 있었고요. 코스닥도 급등해 있었기 때문에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 차익 실현, 그리고 옆으로 좀 쉬고 가야죠.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쉬고 가는 게 필요한 구역에 지수단에서는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지수가 더 편해야 안전하고 건강한 상승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요, 개인이 오늘도 2조 이상을 담았어요.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은 7,500억. 그리고 기관을 받고 했더니 금융투자에서 6,368억을 팔았어요. 자, 그리고 연기금에서 5,200억을 팔았습니다. 결국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지금 다 개인이 받아온 형국이에요. 자, 하지만 예탁금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 증시로 자금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기관이 팔아도 그 물량을 다 소화할 만큼 압도적인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증시로 계속 자금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왜? 유동성 장세니까. 유동성 장세, 끝판왕 쩐의 장세이죠. 그죠? 계속해서 빚을 내서 뭐 현금 있건 총알이 있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지금요. 시장 상황으로는요. 코스닥도 보고 갈게요. 코스닥도 개인이 2,557억, 외국인이 1,434억, 기관이 그중 금융투자가 1,116억.
거의 금융투자가 다 팔았다고 보면 돼요. 혹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융투자는 증권사, 보험에는 이제 뭐그 변액보험도 있고 보험 가입해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주식시장에다가 비율이 정하는 비율이 있어요. 다만 보험은 많은 부분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다 투신권은 펀드죠. 그죠? 자산운용사, 은행,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이런 부분이에요. 기타 법인, 그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쉽죠? 자, 또 볼게요. 그리고 자, 오늘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거의 상승한 업종이 없어요. 다 파란불이거든요. 그나마 빨간불 들어왔던 걸 보니까 우주, 항공, 국방, 그죠? 자, 열병식 때문에 그런가요? 자, 뭐 어떤 이슈가 있었죠? 그죠? 어제 북한 열병식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을까요? 자, 아니면 뭐 건축 제품, 화장품, 운송 인프라, 판매 업체 일부 이슈와 섹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은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결국 지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쉬었다 가는 부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테마를 봐더라도 자금 들어오는 부분이 워낙 그 상승폭이 약해요. 지금은 특별한 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테마별로는요. 자, 그리고 고객 예탁금은 70조, 74조까지 올라갔다가요. 이 부분에서 74조 4천억까지 갔다가 70조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는 20조 6천억에서 20조 8천억으로 좀 늘었어요. 자, 고객 예탁금은 74조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70조까지 살짝 줄어 있는 상태. 그리고 신용잔고 볼게요. 신용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한번 살짝 줄었다가 지금 20조이지만 25조, 6조까지 간다면 하면 사실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속도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탁금이 늘어나는 속도와 그 다음에 신용잔고 늘어나는 속도,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 그죠? 그리고 무역 거래 이런 부분들이 펀더멘탈들이 살짝 더 좋아져야 유동성과 그리고 경기라는 실적이라는 펀더멘탈 두 개가 같이 움직일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지금은 유동성 하나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종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기관, 그리고 순매수한 거 순매도한 거 보면 아까 보셨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순매수했어요. 자, 아까 항공, 그리고 국방, 방산 그쪽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마 열병식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부분과 그런 부분입니다. 자, SK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또 볼게요. 포스코 케미칼, LG전자, LG머티리얼즈, 그죠? 뭐 그리고 뭐 쭉 보게 되면 LG이노텍. 하지만 오늘의 수급은 조금 그 엉켜 있네요. 매도한 금액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빅히트, LG전자, 기아차, 삼성전기,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뭐 하나솔루션, NC소프트, 현대모비스, 뭐 LG화학, 우 대부분이 지금 자 뭐죠? 이거 보셨을 때 바로 감이 오셨을 거예요. 기관들이 그동안 어떤 거를 많이 좀 담아서 어떤 거를 정리했는지. 자, 두 번째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앞으로 산업에는 첫 번째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두 가지, 세 가지의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두 번째는 자동차와 물류의 패러다임. 그래서 전기차로 가게 되면 2차 전지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장 섹터. 뭐죠? LG 이노텍. 그죠? 그리고 삼성전기. 뭐 그런 부분들. 자, LG전자가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전장 들어가는 MLCC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삼성전기와 삼학콘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간 부분. 세 번째, 여기가 이제 인공지능, 지능혁명인데 네이버 카카오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담당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재, 부품, 장비단. 이게 바로 이제 세 가지 패러다임이에요. 이 바이오의 중심은 바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가 됩니다. 자, 이쪽으로 자금이 계속 몰려가는 상황이에요. 성장주. 성장에 나온 섹터가 귀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그동안 우리가 성장을 했냐? 30년 동안 중후장대에 성장을 했었죠. 어디? 첫 번째. 반도체는 지금도 해당이 돼요. 자, 근데 정말 반도체를 잘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반도체를 그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님께서 그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첫 삽을 뜰 때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자, 영국이
증기기관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몇백 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는데 삼성이라고 해서 반도체를 시작해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할까라고 첫 답을 뜨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 반도체는 미국, 유럽, 일본이 좌지우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일본한테 가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어느덧 세계 최고의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그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이제 접수를 해나가면서 이제 CPU 그리고 이제 전장, 소프트웨어까지 뻗어야 나가는 부분이죠. 파운드리에서는 대만의 TSMC와 같이 지금 인텔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수주하기 위해서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TSMC가 세계 파운드리 대만의 1위 회사예요. 삼성전자보다 대만에서 시가총액과 그 수출 그리고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보다. 그 정도로 대만에서 가장 큰 기업이에요. TSMC는요. 대단한 기업이죠. 대만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첫 번째 반도체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그동안 우리는 먹여 살려왔던 사람이 반도체, 두 번째 조선, 세 번째 철강, 네 번째 석유화학, 다섯 번째 자동차, 여섯 번째 자동차 부품, 일곱 번째 가전, 여덟 번째 디스플레이, 아홉 번째 유무선 통신기기, 열한 번째 뭐 해운, 열두 번째 정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열세 번째 기계, 이런 중후장대, 그죠? 거대한 인프라가 들어가고, 그리고 장치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고요. 장비가 들어가고, 그런 많은 자본들이 들어가고, 그죠? 이런 중후, 무겁고 큰 중후, 중화학공업, 이걸로 30년 이상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업하려고 하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았잖아요. 자, 우리가 물건 어디다 팔죠? 첫 번째, 중화권, 중국, 대만, 홍콩. 두 번째, 미국. 세 번째, 유럽. 나머지 그 다음 신흥국들에 팔고 있죠. 그럼 여기에 팔려면 물건을 팔아내려고 다 이 대기업들의 우리가 3, 40년 동안, 길게는 50년 가까이 대기업에 의해서 이 중후장대를 성장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고등학교 때 드디어 대학교를 가게 되죠. 기계적으로. 수능을 보고 학력고사를 보게 되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중 자금이 지금 몰렸던 게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첫 번째는 바이오,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다시 한번 두 번째는 자동차의 패러다임,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지능혁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자금이 몰려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자금이 몰렸던 건, 급하게 급등 나왔던 건 반도체 사이클, 빅사이클, 공급 쇼티지가 오면서 다시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이 뛰면서 서버양,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또 볼게요. 그리고 수급을 설명하면서 산업에 대한 큰 패러다임을 한번 길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외국인도 볼까요? 사실 그 세 가지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뭐요? 산종민, 카카오, 현대차. 현대차 지금 이제 아시죠? 애플이랑 콜라보. 더 이상 현대차가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차를 동시에 갖고 가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애플과 콜라보를 하게 되면서 애플이 전장과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현대차가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거예요. 자동차에는 뭐죠? 엔진, 그죠? 엔진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심장이 있죠. 기관 파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셰시, 그죠? 바퀴랑 서스펜션이랑 조향 핸들 이런 부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장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셰시하고 엔진을 담당한다는 거죠. 전기차로 가게 되면 엔진이 바로 2차 전지가 되는 거고요. 그죠? 전기차로 오게 되면서 부품의 90%가 줄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전기차예요. 그리고 4차 산업의 혁명의 첫 번째 들어가는 문입니다. 바로 2차 전지가, 전기차가. 자, 보면, 그래서 현대차 샀고, 뭐 SK 이노베이션, 배터리죠? LG, 뭐 NC소프트, LG화학, 하나에로스페도 있었네요. 자, 두산바켓도 있었고요. 자, 이런 이제 이 부분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요. 팔았던 건 삼성전자, LG화학, 기아차, LG전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뭐 네이버, 포스코 케미칼, 셀트리온. 자, 대부분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자, 그동안 세 가지 패러다임을 그 중요한 건 외국인이 다 담았다. 사실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제가 수급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이 중심이에요. 여기서 다른 거 잠깐씩 섞어 나가는 거예요. 좀 싸 보이는 거. 그리고 조금 이슈가 있는 것들, 모멘텀이 있는 것들로 담는 거죠.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담았던 거 뭐예요?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LG전자, 기아차, 네이버,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 뭐 빅히트, 카카오, 현대모비스, 하나솔루션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개인, 외국인, 기관 거기에밖에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나스닥에 자 팡이라고 하죠. 팡,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여기에 마가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테슬라까지 그죠?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얘네가 미국 나스닥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며 또한 기업의 이익 비중 또한 매우 큽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자 개인이 매도한 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매도했었네요.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뭐 두산, 진원생명과 그리고 뭐 볼게요. 아시아나항공, CJ, 뭐 FNF, 기본적으로 한솔케미칼, 다우기술, 기본적으로 이슈나 그랬던 아까 말씀드렸죠? 중심 세 가지 섹터를 담고 나머지 곁다리를 좀 담는다. 그죠? 여기는 종목별 섹터, 이슈 이런 부분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중심은 이 세 가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라고 다시 한번 개인, 외국인, 기관이 다 서로 섞어서 담고 있다. 서로 주고받거니 하고 있는 전국입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부터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볼게요. 자, 보면 여기 요거 지지됩니다. 요거 이제 이탈하고 오늘도 이탈했다가 살짝 이탈했다가 거의 걸쳐 있는 상태예요. 살짝 이탈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투심을 흔들어내기 위해서 그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공매도 여기를 건드려 터치를 해서 일부러 이탈을 시키는 거예요. 왜? 던져버리게끔 투심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중요한 가격대거든요. 사실 여기가요. 이 기점으로 해서 여기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이었는데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박스권을 깨버리면 투심이 확 깨져버리거든요. 고기를 이용하는 거죠. 요 큰 박스권을요. 그죠? 여기를 계속 건드렸다는 거죠. 사실 건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늘 말씀드렸죠? 펀더멘탈을 보고 가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보면 여기 그죠? 이제 여기 이탈도 요 박스권으로 다시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61선 올라와요. 요 수급선 굉장히 수급 그 이평선으로서 지지가 강한 강한 구역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평선들의 이제 중요한 건 여기 21선 뭐 11선, 5일선 다 저항이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펀더멘탈과 앞으로 이렇게 밀려났으면 다시 한번 또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 분석을 하는 거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 대응이라는 부분은 좀 그렇지만 수급과 시장 상황을 한번 제대로 보기 위해서 과열됐나 차트로서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또 일봉상으로는 지금 여기가 급하게 빠져가지고 매물대가 안 보여요, 여기가. 왜? 이 부분이 좀 급하게 빠졌잖아요. 여기는 매물대를 할 곳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일봉상에서는. 근데 이제 분봉으로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보입니다. 지지와 저항이.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셀트리온의 분봉을요. 자, 셀트리온의 분봉이에요. 3분봉이고요. 제가 많이 확대했거든요. 2020년 11월까지 3분봉인데 이렇게 보면 체킹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요 가격대도 있죠. 그리고 여기도 뭐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지지와 저항이 많은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그죠? 그 다음 또, 그 위로 가까이 가볼까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차트 볼 때도. 자, 그 다음 여기. 걷고 나서 지지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그 다음, 여기. 자, 보게 되면 가격대가 밑에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구역 32만 5천 원대, 33만 1천 원대. 맞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34만 1,000원대, 34만 7천원대, 34만 5천원대, 35만 2천원대, 36만 2천원대. 이때에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지지 받는 거고요. 여기도 지지 받거나 저항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고 다시 저항, 저항, 저항입니다. 여기 구역을 보게 되면 이 가격대 지지와 저항이 분명히 맞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저가책에 보게 되면 이쪽에 매물이 많이 모여 있거나 매수대 매물이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왜? 여기 이제 투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구역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32만 5천 원대, 34만 1천 원대, 34만 7천 원대, 34만 5천 원대, 35만 2천 원대, 36만 2천 원대에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셀트리온 차트 봤고요. 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냥 박스권을 밀어버렸어요. 하단 밑으로. 여기 되게 중요했던 구역이었거든요. 14만 9천 원, 뭐 15만 원 정도 됐을 때 14만 9천 원대. 여기 되게 중요한 박스권이었는데 그냥 밀어버렸어요. 매물대가 없는 겁니다. 일봉상으로는. 왜? 여길 밀어버려야 투심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얘네가 원하는 거는 얘네도 셀트리온의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규칙을 깨버리면서 가요. 얘는요.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땐 훅 가고 특히 내려올 때는 누르니까 규칙을 깨는 거죠. 왜?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흔들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가격대를 차트를 본다는 거는 다 동일한 가격대를 보거든요. 거기에 매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매도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 자리를 이탈하면은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곳들, 그죠? 이 터지는 곳들이 분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거기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오늘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훅 밀어버리죠. 투자 심리를 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참고로 하되 그리고 투자 심리를 보면서 펀더멘탈을 보고 아시죠? 2030년 얼마인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볼게요. 그래서 좀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 일봉상으로 여기 매물이 없어요. 여기는요.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받을 때가 분봉상으로 보면 좀 있겠지만 일봉상으로는 아예 없어요. 이평선이 지금 60일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일봉상으로 찾아볼 거는 이 60일선밖에 없습니다. 대기해야 될 부분이. 일봉상으로 여기 지지받을 때가 없어요. 허나 분봉으로 보면 있겠죠. 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지를 보게 되면은요, 요 가격대예요. 14만원, 13만 3천원, 12만 6천원대예요. 보면 14만원은요, 요 부분입니다. 여기 지지예요. 다만 지지가 여기까지 세 번은 받았다. 매우 세지도 않지만 약하지도 않다.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14만원. 자, 두 번째 13만 3천원대. 요 가격대에서도 여기 지지가 있어요. 다만 얘는 지지가 강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12만 6천 원대. 그죠? 한 번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여기 세진 않지만 12만 6천 원대 위에 하나 더 짧게 볼게요. 요 정도. 여기 12만 9천 원, 13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12만 6,300원대 한 번 더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제 일봉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분봉으로 요 부분을 예전 걸 보게 되면서 찾아봤던 부분이에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똑같습니다. 자, 그대로 여기 박스권 이탈시켜버리죠. 박스권 이탈시켜버렸고, 어저께 얘는 이탈시켜버렸어요. 크게. 이탈시켜버리고, 그리고 오늘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투자 심리를. 그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그 심리가 딱 차트가 보기에도 급하게 밀렸으니까, 아, 투심이 강제 공포도 올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기분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밀어버렸죠,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금 다 투심을 깨버린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거, 우리의 심리전인 거죠. 사실 투자는 심리전이잖아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심리전도 있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펀더멘탈 하나만 보고 가도 됩니다. 기업 경쟁력 하나. 비바람이 오거나 태풍이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또 볼게요. 얘네 일봉상 여기서 한번 지지 받을 것 같아요. 일봉상 지지대가 세진 않지만 18만 3천 원대 있잖아요. 요 가격대에서 지금 21선도 60일선도 올라오거든요. 만나요 지지가. 지지가 좀 세긴 해요. 왜냐면 일봉상 지지와 이평선이 만나니까 한번 크게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가격대에서 일단 여기 21선 60일선도 올라오고 요 가격대에서 안착을 하면서 요 근처에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래량도 동반이 되는 게 좋겠죠. 반등할 때는요. 거기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이 수두룩하죠. 그죠?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모멘텀, 재료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펀더멘탈, 핵심 경쟁력, 기술이 면제입니다. 이게 따라가 줘야 모멘텀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죠? 우리가 레키노라주 하나만 들다고 하도 지금 긴급사용 승인 신청했죠? 그리고 승인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수주계약 들어올 거고 수주계약 하죠? 그리고 계약 잔고 찍히죠? 자, 그러면서 실적 나오죠? 그러면서 바이오 시뮬레이션 또 터지죠? 그죠? 그러면서 매출액 또 영업이익 순이익 어닝 퍼포먼스 나오죠? 언론에서 막 때리죠? 이런 것들이 이 근저에는 바로 펀더멘탈이라는 부분이 깔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가 붙는 거고 이 재료가 붙으면
바로 가서 돈이 가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쭉 가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바로 세계 최고의 밑바탕의 펀더멘탈이 있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수급부터 볼게요. 셀트리온 수급. 자, 셀트리온 오늘도 개인이 조금 33,000주 많이 들어왔던 건 아니에요. 오늘 셀트리온은 32,000주, 기간이 8,000주 팔았어요. 개인이 33,000주. 근데 최근 4거래일 동안 30만 주, 10만 주, 40만 주 가까이 30만 주 개인이 압도적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 외국인과 기관이 섞어서 나갔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100만 주 들어왔어요. 기관이 84만 주 팔았고요. 그 중심에는 자, 연기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32만 주. 그죠? 투신도 한 16만 주, 보험 13만 주. 중심에는 연기금이 있었다. 일단 창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또 볼게요.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급이에요.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똑같네요. 개인이 두 주로 들어왔어요. 4거래일 동안. 23만 주, 50만 주 들어왔던 것도 있죠. 그죠? 이날 장난 아니었죠. 17만 주, 35만 9천 주. 오늘은 7만 주, 한 8만 주 가까이 되고 외국인이 6천 주. 기관이 7만 주 가까이 팔았어요. 기관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는 겁니다. 한 달 기준으로 78만 주. 그죠?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78만 주 들어왔어요. 기관은 56만 주 팔았고 27만 4천 주 외국인은 팔았어요. 자, 중요한 건 이 중심에는 기관의 중심에는 자, 오늘은 금융투자, 금융투자, 투신 두 가지예요.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한 달 기준으로 투신이 20만 주를 팔았고 금융투자가 15만 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관도 창구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 셀트리온 그룹에는 아시죠? 험매수, 험매도 진짜 매수와 그런 부분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마지막 제약 볼게요. 제약은 오늘 외국인이 4만 6천 주 샀어요. 기간이 2만 주하고 개인이 2만 7천 주 팔았는데 한 달 기준으로는 개인이 42만 7천 주 압도적으로 들어왔고 외국인이 37만 주 가까이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수급이 조금 엇갈리면서 가요. 수급이 좀 최근에는요. 근데 한 달 기준으로는 개인이 압도적으로 들어와 있다. 왜? 항상 말씀드립니다. 1450까지 떨어졌다가 2400까지 개인에 의해서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증시가 상승을 했고 다시 11월 한 달 동안 2750까지 자, 외국인에 의해서 이때 5조에서 6조 이상이 되는 금액을 강력하게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패러다임에 들어왔었어요. 마지막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 개인에 의한 엄청난 양의 랠리가 들어왔고 지금도 계속 증시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공매도 내역 좀 잔고 주수 좀 볼게요. 자, 셀트리온이고요. 자, 이게 지금 14, 15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13일까지 650만 주죠? 그죠? 650만 주. 살짝 줄었어요. 남아있는 금액은 2조 4,800, 2조 4,814억. 2조 4,800억 정도 남았고요. 그죠? 좀 질기죠? 아, 그죠? 또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조금 보게 되면 180만 6천 주에서 180만 15,000 주. 살짝 줄었어요. 그죠? 살짝 줄었습니다. 주수가 살짝 줄었어요. 세 가지 다 살짝 줄었고요. 제가 이제 1년 기준으로 본 게 있거든요. 여기서는 뭐 셀트리온은 정말 많이 줄었고 뭐 헬스케어도 줄었고 제약도 좀 줄었어요. 자, 다 줄었습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은요. 그죠? 사실 쫄리고 있겠죠. 주가 상황은 이렇게 총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예?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선포하면서 예, 마지막 발악을 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엄청난 훌륭한 약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후달리겠습니까? 물론 주가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은 있지만은요. 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약 보고 갈게요. 제약이 하락폭이 좀 컸죠, 많이? 자, 10% 가까이 빠졌어요. 9.51%. 자, 보면 공매도 이거 보고 갈게요, 얘도요. 자, 얘도 보게 되면 41만 5천 주에서 41만 9천 주. 한 12일에서 13일까지 한 4천 주 늘었어요.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변동치는 최근의 변동치, 공매도에 대한 변동치는 크게 없었다.
한 2, 3일 동안은 별 녹지가 크게 없었다라고 보면 이 세 가지 섹터, 이 세 가지 종목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 도깨미 우리가 아시죠? 우리가 왜 전설의 셀트리온 도깨미로 불리는지 왜 독한 개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이 지금까지 와서 엄청난 양의 50배 가까운 시세 차익 고점 대비 저점 대비 그러면 그 중간에서 엄청나게 독하게 커왔던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입니다. 그 주주들이 정말 한국에서 뭐 세계 최초지 않을까요? 개인 주주들이 이 주주들을 위해서 셀트리온 소개 책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주주들이 알려주는 셀트리온 길라잡이. 그죠? 셀트리온 도깨미가 만든 책자입니다. 셀트리온을 아십니까?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이런 주식은 없습니다. 요즘 바이오 시밀러에서 바이오 신약까지. 그죠? 자, 정말 최고의 회사이고요. 우리 회사는 임직원, 그리고 오너, 그리고 파트너사, 그리고 주주까지 한마음 한뜻입니다. 결국 실적이 성장을 해 나가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주가는 반드시 시차를 두고 반드시 따라갈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 기간 동안을 슬기로운 마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주가도 반드시 반영할 겁니다. 자, 힘든 시간 꼭 잘 이겨내시고요. 멀리 본다고 하면 정말 지금의 주가와 실적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 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시고 희로애락하지 마시고 떤다고 너무 공포에 떠지 마시고요. 막 올라간다고 막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의 평정심을 얻어가면서 실적을 보면서 장기간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그 값어치까지 장기간 셀트리라는 회사를 통해서 한번 가는 길을 투자 매치는 TV가 최소 10년 이상 같이 옆에서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악의적인 기사 하나 나왔는데 이거 제목만 보고 잠깐만 보고 갈게요. 우리는 이런 부분 다 제가 아까 오후에 올렸던 방송 영상 있잖아요. 레퀴노나주에 대한 논란 그 영상으로 끝내자고요. 이미 최고의 약품이고 최고의 제품입니다. 세계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회사에 대한 이제 언급이 회사에서 직접 언급을 할 것이고 승인이 나올 거고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이제 그 자료가 계속 쌓일 거고 그러면서 쭉 뻗어나갈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잠깐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과 게임 체인저였기 전문가들은 코웃음 친다.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끝냈을 뿐 성공한들 백신인가 하면서 전문가들은 게임 체인저는 백신 치료 가능한 것에 주목해야 그죠? 정치권 미디어에 치료제 띄우기 지나친 기대감 띄워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게임 체인저 이런 거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 목숨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경증, 그리고 중등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줘야 되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인류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인류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서 실적으로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런 기사 보면은 그냥 웃어 넘기세요.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자, 밤 11시, 10시 50분 정도가 다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자, 제가 변함없이 또 다른 내용을 준비해서 방송을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